초보 창업자가 특히나. 그래서 가능한 중심 상권은 피하고 가자. 이거 다 기억나시죠?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. 가만히 볼 게 있어요. 가만히. 나는 간이가세자예요. 일반 가세자 같으면요. 3,300원 재료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얼마 공제하죠? 300원 공제하죠. 간이가세자 같으면 업종별 부가가치를 10% 곱한다 그랬죠. 그래서 30원 공제하죠. 이해되나요? 간이가세자 같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. 그럼 잘 보세요. 내가 간이가세자예요. 30원을 공제받기 위해서 300원을 쓴 거잖아. 이 말 이해가 돼야 돼요. 30원을 공제받기 위해서 300원을 쓴 거잖아요. 이 말 이해되나요? 예? 30원 빼려고 여기서 나는 300원을 쓴 거잖아. 재료비에. 예? 이해 잘 안 되죠?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.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해 주셔야 됩니다.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. 인테리어. 인테리어비가 5천만 원 나왔어요. 인테리어비가. 인테리어 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. 그러니까 업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가세 10% 더 내세요. 500만 원 더 달라 이 소리죠. 그럼 500만 원 더 주면 5,5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줄게 이 소리잖아. 그러면 그 500만 원은 나중에 내가 뺄 수 있죠. 맞죠? 근데 이건 일반 과세자 얘기잖아. 내가 간이가세자란 말이에요. 내가 일반 과세자가 아니면 500만 원 더 주고 빼는 거는 500만 원이 아니야. 얼마죠? 50만 원. 50만 원 빼려고 500만 원 준 꼴이잖아요. 이해되나요? 이제 이해가 돼요? 예? 이해되나요? 이게 저는 계속 이걸 바라볼 때 법의 맹점이다. 계산 구조의 맹점이다.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.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. 간이가세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300원 빼려고 30원 빼려고 300원 쓰는 꼴이라고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손해인 거예요. 이 말 이해가 되나요? 이해돼요? 이때까지 텍스코디 강의는 빼려면 세금계산서가 너무 중요하니까 받아라고 세금계산서를 받기에 노력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내가 간이가세자.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. 이해되나요? 그럼 요거를 이제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. 치킨 한 마리 간이가세자일 때 부가세 얼마나 그랬죠? 매출 곱하기 10%에 업종별 부가가치 10%. 얼마죠? 110원. 매입세액 300원에 업종별 부가가치를 10% 곱하죠. 얼마죠? 30원. 그래서 부가세는 얼마다? 80원. 간이가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80원 부가세가 나옵니다. 요것도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 얘기하셔야 돼요. 요까지는 이해되시죠?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에 교과서적으로 내가 일 처리를 했을 때는 부가세 80원이라고.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어. 이 재료업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3,000원만 줘요.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인테리어 업자처럼 똑같은 거야. 부가세 10% 더 줘. 그냥 세금계산서 안 받을 것 같으면 3,000원 해줄게. 업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럼 부가세가 얼마예요?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어. 얼마예요? 예? 110원이잖아. 이건 0이니까. 세금계산을 안 받았으면 빵이니까. 그냥 110원이에요. 그러면 부가세 얼마 더 냈죠? 이거 비교해보세요. 세금계산을 안 받아서 부가세를 얼마 더 냈죠? 30원 더 냈죠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거 안 냈잖아. 그럼 뭐가 더 득이죠? 안 받는 게 득이죠. 이거만 이해하면 됩니다. 간이가세자는 자료가 필요 없다. 싸게 사는 게 제일 좋다. 이해되나요? 요게 텍스코디 강의의 백미입니다. 백미. 간이가세자는 자료 없이 싸게 사는 게 득이다.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고 이제 이런 세금 책을 사서 보는 거예요. 근데 텍스코디가 쓴 책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무책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빼려면 적격증빙이 중요하다.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뺄 수 있다. 이 내용만 끊임없이 세무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. 내가 간이가세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을 계속 따라간 거죠.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? 물건을 살 때마다 손해를 보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과세 유형이 중요한 거예요. 내가 간이가세자일 때 매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? 내가 일반 과세자라면 매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일반 과세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? 당연히 받아야지. 당연히. 세금계산서를 받으면, 적격증빙을 받으면 부가세 때도 뺄 수 있고 다음 주부터 강의하는 종합소득세에서도 뺄 수 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나와야죠. 질문. 그래. 자료 없이 싸게 사면 부가세 때는 이해가 다 됐어. 살 때마다 손해네.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하지? 이거는. 이런 질문이 생기죠.
부가세 때는 득이지만 종소세는 어떻게 할 건데? 이런 질문이 생기나요? 생기죠. 우리가 적격증빙 공부할 때 어떤 증빙 또 배웠죠? 소명용 증빙. 기억나세요? 부가세는 뺄 수 있는 범위가 작다. 이거를 어떤 증빙의 형태로 규정을 해놓았다.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소명용 증빙도 뺄 수가 있다. 기억나시죠? 범위가 넓다. 형태가 별로 안 중요하다.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업자 예를 들어 볼게요. 내가 간이가세 치킨집을 하는데 인테리어 비가 5천만 원 나왔어. 5천만 원. 그런데 텍스코디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. 굳이 500만 원 더 줄 이유가 없거든. 맞죠? 500만 원 주고 50만 원 빼는 그럼 450만 원 손해잖아. 맞죠? 그 바보 같은 짓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알고 있거든. 그래서 세금사서 요구를 안 해요. 그냥 5천만 원만 주고 끝내죠. 그런데 종소세 빼야 될 거잖아. 맞죠?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인테리어 업자 명의의 계좌 있죠. 대표자 명의 계좌. 사업자 계좌를 쓰고 있으면 사업자 계좌. 거기로 돈을 보내야지. 증빙이죠, 이것도. 이 계좌이체는 가장 강력한 증빙입니다. 돈을 썼다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, 너 인테리어비 5천만 원 뺐는데 중분해놔. 이렇게 요구를 한다. 소명해. 그럼 계좌이체. 가장 강력한 증빙이죠. 그런데 금융거래 내역은 하나만 있으면 증빙 역할을 못합니다. 장난칠 수가 있어요, 사람들이. 친한 인테리어 업자에 있으면 5천만 원 줬다가 현금 찾아서 내주고 빼면 이런 악용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죠. 그래서 금융거래는 요 증빙 하나만 있으면 효과를 발휘 못해요. 추가로 뭔가가 있어야 돼. 그러면 인테리어 견적서 있겠죠. 이해되나요? 이해되나요? 요거만 이해하면 실무에서 세무대리인 비용을 세금 공부를 하면 200만 원 연에 아낄 수 있고 10년이면 2천만 원이죠. 이 돈보다 매입을 잘해서 버는 돈이 더 크다. 이해되나요? 살 때마다 내 과세 유형에 맞게끔 내가 관이 과세면 자료 비싸게 사잖아요. 그럼 이런 돈 얼마나 아끼겠어? 일단 인테리어 할 때 안 줘도 될 돈 안 줘도 되죠. 몇백만 원. 그런 돈들이 어마무시하게 크죠. 그러면 내가 간이과세로 시작했으면 이 부가세를 줄인다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. 내 과세 유형에 맞게끔 잘 활용하는 게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. 이해가 되나요? 이런 돈을 안 줘도 되잖아. 그런데 모든 매입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모든 매입. 흥정이 되는 매입처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. 제가 예를 들은 게 대표적인 게 인테리어 업자들이에요. 인테리어 업자들은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놨죠. 이때까지. 계산서 요금 10% 더 줘라는 룰을. 그러면 5천만 원을 그냥 주면 계산서 안 끊어준다 소리죠. 세금 계산서를. 세금 계산서를 끊는 순간 500만 원 더 줘야하기 때문에 나는 안 끊어도 되는 간이가세자 같으면 500만 원 벌었죠. 그런데 가령 이런 거예요. 내가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텍스코디 강의를 듣고 이제 자료 없이 싸게 사는 게 얼마나 득인지를 배웠다고 이해를 했다고. 그러면 이제 치킨 재료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서 장을 볼 수도 있겠죠. 마트에 장 보면 자연스럽게 내 대표자 명의 카드를 결제하겠죠. 네, 맞죠? 그런데 마트의 캐셔한테 내 간이가세자인데 예를 들어 마트 장 본 게 11만 원이야. 세금계 사서 내가 현금 줄 테니까 10만 원 해줘. 그럼 캐셔가 뭐라고 해요? 야, 뭐 이런 눈빛으로 보겠죠. 흥정 안 되는 데서 흥정하면 안 돼요. 흥정이 되는 집들만. 이해되나요? 흥정이 가능한 집은 무조건 자료 없이 싸게가 득이다. 요거 이해가 됐나요? 모든 거래처가 흥정이 가능하다면요.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0이 돼요. 간이가세자는. 예? 그럼 세무서에서 어떻게 볼 것 같아요? 예? 모든 거래처가 흥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새끼 뭐지? 이 새끼 뭐지? 이 새끼 이상한데? 라는 합리적인 의견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흥정이 안 되는 집들이 군데군데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얘도 적당하게 생겨요. 신고할 때 되면. 맞죠? 흥정이 되는 집들은 무조건 흥정을 해라. 현금 줄 테니까 싸게 줘. 요거 이해되나요? 그러니까 과세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. 창업 전 세무 상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 게 왜 창업 전 세무 상식이 중요하냐면 돈이 언제 제일 많이 나가요? 창업 직전이거든요. 보증금 걸어야 되죠. 공사해야 되죠. 비품 사야 되죠. 많게는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. 근데 창업 전에 내 과세 유형을 정했으면 안 써도 될 돈을 안 쓸 수가 있다고. 이해되나요? 나는 간이가세로 시작할 거야 같으면 무조건 흥정이 되는 업체를 찾아가겠죠. 저 같으면 그래요. 무슨 말인가 이해되나요? 인테리어 업자는 당연히 흥정이 되는 거고 상가 계약할 때도 저는 요거를 좀 쓸 것 같아요. 상가 계약할 때도. 가령 이런 거예요. 건물주가 법인이야. 건물주. 나는 간이가세로 시작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단 말이죠. 법인은 흥정 안 됩니다.
법인은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. 큰일 나기 때문에. 줄 거 주고,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는 거예요. 세무사에서 무조건 발행하는 게 법인들이라고. 법인 건물주한테 내 현금 줄 테니까 싸게 해줘요. 안 통해요. 그러면 법인 건물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이유가 없죠. 안 그런가요? 맞죠? 그러니까 창업 전에 내가 과세 유형을 먼저 결정하고 내 과세 유형에 맞게끔 돈을 써야 된다. 이게 특코디 강의의 핵심 문장이에요. 이 문장 이해가 됐나요? 창업 전에 과세 유형을 결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. 왜? 과세 유형에 따라서 매입 방법이 달라지니까. 이해됐나요? 이해되나요?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 들어가 볼까요, 그러면? 요거 이해가 됐으면. 이해됐나요?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 들어갈게요, 그러면.